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제가 파트 7 독해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얘는 독해를 이렇게 하는구나, 이 정도 속도로 하면은 시간이 부족하진 않구나, 그리고 꼭 모든 단어를 해석할 필요는 없는구나, 또 문제를 이렇게 접근을 하는구나, 마지막으로 paraphrasing, 단어가 이렇게나 중요했다라는 거 캐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 볼게요.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지문부터 먼저 읽어요, 아니면 문제부터 먼저 읽어요 라고 하시는데,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일 지문 같은 경우에는 지문부터 읽고요, 3중 지문 아니면 2중 지문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보고 풀기도 합니다. 그것까지 오늘 보여드릴게요. 일단 파트 7은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에서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죠. 이 문제를 봤을 때는 크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다, 받는 사람이 이 정도 캐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캐치 안 되셔도 괜찮아요. 우리는 이 지문이 중요한 거지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가볼게요. 일단은 제가 해석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씨에게 보내는구나 정도 아시면 되고요. 이것은 메시지다, 알리는 너에게 너의 매달 요금이 처리될 수 없다고. 뭐 때문에? 만기된 크레딧 카드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서비스 디스럽션을 방문해라 여기, 그리고 업데이트해라 너의 정보를. 문제 있으면은 나는 너와 함께 이 과정을 거칠 것이다 정도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하나 다 해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C로 시작하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PQ, 이건 당연히 대문자 대문자니까 해석할 필요 없죠. 그래도 이 March, 3월이라는 것도 전 해석을 안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몇 월 달에 요금이 처리되지 않았냐, 결제되지 않았냐 라고 한다면은 그때 저는 오면 돼요.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은 파악했어요. 이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는 이유는 이게 받는 손님이 지금 결제가 안 됐어요. 그리고 웹사이트에 방문해서 업데이트 좀 하래요. 그게 다예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몇 월 달에 처리가 안 됐냐고 한다면은 처리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와서 저는 체크를 하고 답을 고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큰 단위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흔히들 직독직해라고 하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해석을 하는 이유는 한국어 어순으로 해석을 하려면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2번 읽고 3번 읽고 5번 읽는 분이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럴 때가 많고. 근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착착착착 해석을 하게 되었을 때는 다시 읽어야 될 일이 정말 적어요. 그쵸? 그 정도 지금 일단 캐치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연히도 어카운트 보는 도중에 나는 발견했다. 너는 하지 않고 있다고. 사용하지 않다고. 우리의 full range of service. 서비스 전체를 이용하지 않고 있구나. 멤버로서 너는 무제한 온라인 접근이 있어. 우리 도서관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추가적으로 교수로서 너는 이익을 볼 수 있어. 우리의 자료들로부터, 우리의 자원들로부터. 가르치거나 아니면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때 뭐뭐인 것처럼 보여. 너는 끝내지 않았어. 너의 멤버 프로파일을. 언제? 너가 등록했을 때, 우리 서비스에. 이때 뭐 해줘? 뭐 해줄까? 리뷰해줘. 다시 봐줘. 너의 멤버 프리퍼런스. 멤버 프리퍼런스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를 봐달라 하는구나. 우리는 확실하게 하고 싶어. 너가 이용하고 있다고, 이득을 잘 챙기고 있다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PQ라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싶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생각보다 많은 거를 디테일하게 full range of services, 이것도 그냥 서비스 전체 이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도서관이 3,000개가 넘고 저널이 뭐지? 뉴스페이퍼, 매거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도서관에 접근할 권한이 있구나.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이 도서관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이 도서관은 몇 개의 교재를 가지고 있냐, 몇 개의 책을 가지고 있냐, 어느 장르를 가지고 있냐. 그럼 그때 와서 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시간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큰 단위만 보고 넘어갈게요. 연락해줘. 만약에 질문 있으면 대해서, 너의 계좌에 대해서, 너의 계정에 대해서. 너 하고 싶다면, 취소하고 싶다면 너 멤버십을 No further action is required. 어떤 행동 취하지 않아도 돼 정도로 해석을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 풀어보면은 이 정도만 해석이 되어도 거의 다 문제가 풀려요. 거의 다. 그래서 사실 단일 지문은 어떤 스킬이 필요가 없죠. 그냥 있는 대로 풀면 되는데 왜 SC는 접촉을 당했을까요? 연락을 당했을까요? 토익 특성상 이런 목적은 보통 첫 세 줄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적어도 이 단락 안에서 나오겠죠. 우린 그리고 읽었잖아요. 왜 연락을 했냐면은 알려주기 위해서 연락을 했어요. 뭘 알려주기 위해서? fee가 요금이 처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크레딧 카드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렇죠? B 하고요. 이렇게 맞췄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릴 거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168번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트 7은 모든 문제가 근거 문장이 있어요. 지문 속에. 그래서 168번의 근거는 이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은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프로세스는 그대로 나왔고요.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fee로 나왔구나. 그러면은 그대로 외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토익에서는 페이먼트가 fee로 나오는구나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쭉쭉쭉쭉 풀면 됩니다. 그쵸? 푸는 것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답만 체크를 해보자면은 아까 monthly fee 그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field of education 얘도 나왔죠. 그래서 복습을 하실 때 SC에 대해서 알려진 게 뭐냐라고 했는데 field of education에 종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물론 이거를 봤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면은 약간 위험해요. 우린 확실한 근거가 필요해요. As a professor you 교사로서 당신은 이라는 말 때문에 as 다음에 직책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를 골라주시고 이런 모든 근거 문장을 표시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근거 문장을 계속 파악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패러프레이징 표현을 정리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토익이 어떤 문제를 내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다 보면은 요금과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고요. 직업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까 이런 것들 나오고요. 그래서 특정한 그 틀이 있어요. 토익이 질문을 던지는 그 틀을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게 파악이 됐을 때 이제 어느 단어가 중요하고 어느 단어가 중요하지 않은지 알 수 있겠죠.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읽었을 때 당연히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는 요금 얘기 나왔을 때 이 요금이 처리가 못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 전 생각을 했고 이 부분 해석을 했어요. 파트 7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를 먼저 볼 거예요. 일단은 두 문제씩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끊어서 보면 돼요. 차트에 따르면은 뭐가 사실이냐 모든 모델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모델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가지는 무언가가 있나 봐요. 차트를 보면 되겠구나 라고 파악을 했고요. 차트를 볼 거예요. 큰 글씨를 보니까 기계에 대한 거네요. 그리고 모든 모델에 대해서 공통으로 가진 사실이 있어요. 딱 보면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또 진하게 표시된 부분을 보니까 door position이에요. 로딩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필수 어휘지만 문의 위치가 앞이구나 정도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또 너무 친절하게도 문의 앞에 달렸다라고 해주네요. 그쵸? 이런 것도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대로 패러프레이징 표현 정리해 주셔야 되고요. 3중 지문이 시간이 없어서 단어를 몰라서 틀리지 해석되는데 틀리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팁을 드리자면 파트 3, 4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품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토익에서는 이 이름이 전혀 안 중요해요. 파트 3, 4도 마찬가지로 이 이름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이 이름이 가진 특성을 얘기를 해줘요. 무슨 말이냐? A번 루트인가요? 하여튼 이 기계가 있는데요. 나 이거 살 거야 라고 절대 말 안 해요. 토익에서는 나는 혼자 살기 때문에 용량이 클 필요가 없어. 제일 작은 걸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반면에 나는 가족이 너무 많아. 사용량이 너무 많으니까 제일 큰 걸 사야겠어. 이걸 고르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은 디스펜서가 나는 필요 없어. 그러면 얘를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도 읽어보시면은 답이 얘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largest capacity라고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파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all이 나왔을 때 모든 공통점을 내가 집중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이름이 나왔을 때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이 가진 특성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겠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석을 또 잠깐만 해보자면은 나는 샀다 머신을 요때 이걸 위해서 침대와 breakfast in 몰라도 괜찮아요. 이걸 위해서 샀구나 이 머신을 전반적으로 만족을 했구나 특성에 대해서 extra rinse cycle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얘는 도움이 되는구나 손님들한테. 근데 어떤 손님이냐면은 예민한 손님들한테. 뭐에 예민하냐면은 화학과 향수 어디에 들어있냐면은 laundry detergent라는 거. 물론 이 세탁과 관련된 어휘들을 알면 좋겠죠. 근데 몰라도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필수 어휘만 항상 외우면 됩니다. 나는 필요했다 washer with 함께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를 가진이라고도 많이 쓰이고요. 특히 사물일 때는 가장 큰 용량을 가진 워셔가 필요했다. 왜냐면은 그것은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전형적인 볼륨, 양을 양이 되게 많나봐요. 그래서 제일 큰 걸 샀구나 정도만 캐치하는 거지 볼륨 오브 베드 린넨과 타올이 뭔지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해야 된다. 그럼 나중에 하면 돼요. 대신 흐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 사람 샀구나. 만족스러워. 근데 문제가 있겠죠 분명히. 그리고 이 사람은 제일 큰 걸 샀어. 왜냐면 양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것만 지금 알고 있으면 돼요. 만약에 질문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사람은 제일 큰 걸 샀냐라고 한다면은 제일 큰 거 샀다라는 거 와가지고 베드 린넨과 타올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다라고 베드 린넨과 타올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제 스타일입니다. 네, 여러분의 스타일을 고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 7의 긴 문장은 문제를 먼저 읽고 이 부분만 보면 되겠다라는 걸 파악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 과정이 그렇게 됐죠. 얘네들의 특성을 분명히 언급할 것이다. 특성을 잠깐 살펴보니까 용량이 작고 크고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 하나는 디스펜서가 있고 없고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고 그 부분만 집중을 했죠. 이렇게 과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석하고 끝내볼게요. 같이 해석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머신과 짜증나는 소리가 있다. 발생을 해요. 언제? 손님들이 사용할 때. 문제야. 왜냐면은 런드리룸은 위치에 있거든. off the patio.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just와 장소가 나왔으니까 패티오 바로 근처에 있나봐요. 패티오가 몰라도 괜찮아요. 설명을 해주니까. 패티오라는 것은 손님들이 다인을 하는 곳이야. 다인은 알아야겠죠. 근데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는 꼭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지금 제가 스킵했던 거 보면은 동사를 스킵하진 않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주어와 동사가 한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그 이유예요. 나는 메시지 보냈어. 회사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들은 나에게 알려줬어. 용량이
빨래물이 고르게 분포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 근데 이것은 증명되지 않았어. 원천이라고 그 문제. 어떻게 없애? 라고 하네요. 총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단어가 되어야 돼요. 단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근데 단어를 다 알아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단어를 다 안다고 가정을 해도 너는 장점을 이용한다. 모든 것은 퀘스트 회사는 뭐뭐 해야만 한다. 제공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that이 있고 이 that 뒤에 애들은 이 all, 앞에 나와 있는 이 all을 꾸며준다라는 것이 파악이 돼야 되고 해석이 이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것이라고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단어만 안다고 다 해석이 되는 게 아니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구조, 문법과 문장 구조, 구문을 조금은 연습하실 필요가 있어요. 매 문제를 풀 때마다 문장의 근거를 찾으면서 토익이 내는 스타일을 파악하고 그리고 패러프레이징 표현, 이 표현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만 파악을 하신다면은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를 내가 읽어야 되고 어느 단어는 무시해도 되는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같이 독해를 짧게나마 해봤고요. 만약에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